투스타의 면회. 그 한 번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평범한 면회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정문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부대 전체가 소곤소곤 술렁이기 시작했죠. 도시락을 들고 온 여자, 한 병사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들은 간부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진실은 철저히 숨겨졌고 그 병사는 감기라는 핑계로 격리됐으며 모두가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녀는 바로 투스타였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계룡대 인근에 위치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서윤 소장은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투스타 계급장이 반짝이는 정복 어깨는 더없이 든든해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엔 어딘지 모를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수고했네. 먼저 들어가 보게. 지휘 통제실을 나서며 박서윤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새벽 5시 반.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자택으로 돌아온 박서윤은 곧바로 군복을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멸치볶음과 소불고기.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얼마나 야위었을까. 박서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멸치머리를 정성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면서 박서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해병대에 입대한 지 벌써 8개월. 처음에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군인의 길을 택한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소불고기를 재우면서 박서윤은 지난주 아들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말수도 부쩍 줄었더랬죠. 괜찮다고는 말했지만 어딘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밝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애써 숨기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박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한 일이지. 우리 민준이도 이제 어엿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일 거야. 도시락을 싸면서 박서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밥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찰기로 맞췄고 반찬들도 간을 다시 한번 보았죠. 김치도 새콤달콤하게 딱 알맞게 익은 놈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힘든 군 생활에 아주 잠시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 박서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 포항에 있는 부대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 면회 시간에 딱 맞춰가려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박서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사령관이 아닌 그냥 하나이의 어머니로 가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고 부대로 향하는 길, 박서윤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아,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하고 반갑게 소리쳤을 텐데 오늘은 꼭 남의 일처럼 차분했죠. 오늘 면회 가려고 하는데 괜찮지?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민준이의 대답은 엄마, 오늘은 오지 말아줘. 면회 안 되는 날이야. 박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부대 사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와줘,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박서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민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박서윤은 주행 중이던 차를 갓길에 세우고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투스타 사령관으로 수많은 위기를 헤쳐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이 걱정되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직접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박서윤은 다시 시동을 걸고
포항의 해병대 부대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이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일시였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범한 해병대 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선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면회실로 들어서자 담당 하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 면회 오셨습니까? 이민준 이병입니다. 저는 어머니고요. 하사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민준 이병은 현재 면회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박서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묻어났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해서 현재 격리 조치 중입니다. 면회는 불가능하십니다. 박서윤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감기 몸살? 어제 통화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는데 감기면 잠깐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멀리서라도요. 규정상 안 됩니다. 하사의 대답은 칼같이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사의 눈동자가 자꾸만 뒤편을 힐끔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처럼요. 박서윤이 시선을 돌려보자 면회장 뒤편에서 자신을 감시하듯 지켜보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유독 매서웠습니다. 그는 박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획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이쪽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저 사람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 박서윤의 오랜 군 경험이 직감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상사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박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격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서요. 하사의 대답은 너무나도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외워둔 대사를 읊는 것처럼요. 박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녀는 정성껏 싼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격리 중이라 외부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박서윤은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면회실을 나서면서 박서윤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상사는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고 이번에는 상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부대를 나선 박서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부대를 계속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정문이 훤히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서윤은 부대 정문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차량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죠. 군인으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에서 몇 명의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면회실에서 본 그 상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서윤이 앉은 식당 바로 옆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준 그 자식. 눈빛이 뺀질거리더니 결국 거기까지 꼰질렀더군. 박서윤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좀 까다로워 보이던데 혹시라도 투서라도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좀 더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감기라고 둘러댔으니까 증거 있나? 다들 입 단속 잘 시켜놨고. 첫 번째 목소리. 아까 그 상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감기가 아니었어.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저들은 그걸 숨기려 하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닿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투서라는 말은 왜 나온 거지? 박서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타. 민준이가 구타를 당했고 그것을 신고하려 했거나 저항했을 가능성. 그래서 지금 격리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약점이었구나. 민준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투스타 사령관이라는 걸 알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으며 견뎌내려 했던 거죠. 박서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투스타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옆 식당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돼. 상처 다 아물면 그때 면회시켜주면 그만이지. 그래도 조심해. 요즘 병역 문화 개선한다고 난리인데 혹시라도 위에서 찌르면. 걱정 마쇼. 우리끼리만 아는 일인데 뭘. 박서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박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생각이었습니다. 차를 몰며 박서윤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하나이의 평범한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으로 오겠다고. 다음날 새벽 박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복을 차례대로 입어나갔습니다. 칼같이 다려진 정복 바지, 단추 하나하나 정확하게 채운 정복 상의, 그리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 마지막으로 어깨에 투스타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박서윤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하나이의 어머니가 아닌 대한민국 육군소장으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명패도 챙겼습니다.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소장 박서윤. 그렇게 새겨진 명패를 정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걸 굳이 챙기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꼭 필요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길. 박서윤은 어제 들었던 대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말투,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태도.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부대에 도착한 박서윤은 차에서 내려 정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구두도 어제보다 더 반짝이게 닦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하사가 접수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윤을 보더니 어제 온 얼굴이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준 이병은 아직 잠깐. 박서윤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패를 꺼내 접수대 위에 툭 놓았습니다. 하사의 눈이 명패에 고정되었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 소장입니다. 하사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지금부터 이 부대의 병영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이민준 이병의 면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저희는 해병대 소속이라 내가 묻는 것은 군 조직 간의 예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병사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군 간부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박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어온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죠. 하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상사. 그가 면회장 뒤편에서 이 상황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사도 박서윤의 계급장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진철 상사님을 이쪽으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박서윤이 말했습니다. 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상사님 성함을? 군인은 명찰을 달고 다니는 법입니다. 박서윤이 황진철 상사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황진철 상사가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부대에는 무슨 일로? 황 상사 어제 이민준 이병이 감기 몸살로 격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황진철은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의무병 진료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진료 기록이요? 감기 몸살이면 당연히 의무병 진료를 받았을 텐데 그 기록을 보여주시죠. 황진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료 기록 같은 건 애초에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때 김태현 대대장이 급하게 면회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사가 급히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이게 무슨... 대대장님이시군요. 저는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동시에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대대장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해병대 내부의 일이라. 내 아들이 구타당했습니다. 박서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감기 몸살이라고 거짓말하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면회실 안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과 가족들도 모두 이쪽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런 일은 절대.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민준 이병을 이리로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윤의 명령조 목소리에 주변 공기가 더욱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김태현 대대장과 황진철 상사는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습니다. 혹시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 국방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죠.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요. 김태현 대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박서윤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엄청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을 단 여군 장성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직접 부대에 나타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확히 3분 후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 박서윤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왼쪽 뺨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고 입술 한쪽은 터져서 아직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서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투스타 사령관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상처투성이의 아들을 마주한 가슴 찢어지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박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면회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자의 가슴 아픈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었죠.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요? 엄마, 나 괜찮아. 그냥 훈련 중에. 민준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도 희미한 멍 자국이 있었고 목 뒤쪽에는 시뻘건 손가락 자국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눈 똑바로 봐. 박서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훈련 중에 정말 이렇게 맞았다고 말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면회실 뒤편으로 향하는 것을 박서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진철 상사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 자체를요. 민준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박서윤이 민준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가 황진철 상사를 향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천천히 돌아서서 황진철 상사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황 상사, 설명해 보시죠.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길래 병사가 이런 상처를 입게 됩니까? 그게 격투 훈련 중에 실수로. 황진철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격투 훈련? 박서윤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황진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둘러댄 거짓말이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이때 면회실 뒤편에서 한 병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와 동기인 듯 보이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사령관님, 그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화들짝 놀라며 그 병사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이지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박서윤이 손을 들어 대대장을 막았습니다. 말해보게, 병사. 이지훈 이병은 잠깐 황진철 상사를 힐끔 보더니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맞았습니다. 황 상사한테요. 면회실이 순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충격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제였나? 박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부당한 일에 항의했는데 이지훈, 당장 입 닥치지 못해? 황진철 상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 상사가 후임들한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걸 민준이가 그만하시라고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황 상사가 화를 내면서 그만해. 황진철이 이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박서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계속 말하게. 박서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습니다. 이지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이를 따로 불러내서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10대도 넘게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입 다물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박서윤은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투스타 사령관이라는 거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왜? 말하면 더 괴롭힘 당할 것 같았어요. 사령관 아들이 뭘 잘났다고 나대냐고 그러면서 더 심하게 당할 것 같았거든요. 박서윤의 가슴이 꽉 막히는 듯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 끔찍한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았던 거구나. 네, 죄송해요, 엄마. 박서윤은 아들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 뽑는 것. 그녀는 황진철 상사를 돌아봤습니다. 황 상사,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황진철은 이미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의 증언과 민준이의 상처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령관님, 저는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겠습니다. 박서윤이 김태현 대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령관님, 이건 해병대 지휘계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문제입니다. 박서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 간부로서의 얼음 같은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간부를 회의실에 집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명단도 전부 준비해 주세요. 면회실 안에 다른 부모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윤은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까. 그리고 황진철 상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 상사, 당신은 지금부터 군검찰에 정식으로 신고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어떤 병사에게도 접근하지 마십시오. 30분 후 해병대 제1사단 13연대 회의실에는 모든 간부들이 바짝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각 보직 간부들까지 총 15명이 모였죠. 회의실 앞쪽에는 박서윤 소장이 서 있었고 그녀의 투스타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서윤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 소장입니다. 동시에 이 부대에 복무 중인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간부들 사이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소문을 들었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아들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은 아닌지. 오해? 박서윤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본 제 아들의 온몸에 난 상처들도 다 오해입니까?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윤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민준이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뺨, 터져버린 입술, 목덜미의 손자국. 이것들이 훈련 중에 생긴 상처라고 보십니까? 간부들은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상처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때 최현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최현우 대위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주 전부터 병사들 사이에서 구타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대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최대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최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황진철 상사와 일부 간부들이 직접 병사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박서윤의 서늘한 시선이 김태현 대대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태현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고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병사가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단 말입니까? 그게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서. 부대 이미지? 박서윤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병사들의 목숨과 안전보다 그깟 부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대위, 다른 피해 병사들이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최소 5명 이상이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태현을 바라봤습니다. 대대장님, 피해 병사들의 명단을 지금 당장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너무 일이 커집니다. 일이 크다고요? 박서윤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우리 아들 같은 병사들이 구타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면회실에서 용기 있게 증언했던 이지훈과 다른 병사들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이지훈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울먹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황 상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민준이처럼 만들어버린다고 협박받았거든요. 다른 병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맞고 난 뒤부터 황 상사가 다른 애들한테도 입 잘못 놀리면 민준이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박서윤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다른 병사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으면 전부 말해보게. 세 번째 병사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네 번째 병사도 이마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면회 온 부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 상사가 그걸 알고는 박서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심각했습니다. 최 대위, 이런 상황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한 달 전쯤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별적인 사건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조직적이었습니다. 조직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현우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간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의 시선이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몇몇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간부 중에서 이런 일들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황 상사님이 선임이셨고 그리고 대대장님께서도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셔서. 박서윤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황진철 상사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의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박서윤이 차분하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서윤은 회의실 앞쪽으로 나와 모든 간부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30년 군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이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명령입니다. 박서윤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황진철 상사는 이 시간부로
모든 병사와의 접촉을 금지합니다. 둘째, 모든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께 오늘 안으로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 모든 상황을 설명할 것입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령관님, 그렇게 되면 언론에 알려질 수도.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박서윤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황진철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냥 군기를 좀 잡으려고. 군기? 박서윤이 황진철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병사를 주먹으로 패는 것이 군기입니까? 다른 병사들을 협박해서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군기입니까? 황진철은 더 이상 아무 변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서윤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명의 중년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지훈 이병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서 급히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맞았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이지훈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병사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지훈의 어머니는 황진철 상사를 바라보더니 분노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라 지키라고 보낸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당신 같은 인간이. 곧이어 다른 부모님들도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용기를 내어 각자의 부모님께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금세 피해 병사들의 부모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가 왜 요즘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기운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다른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면회 와도 자꾸 괜찮다고만 하더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였어. 내 새끼. 박서윤은 부모님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부모님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육군 수도 방위사령관 박서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아들들과 똑같이 피해를 당한 이민준 이병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먼저 군검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이 부대의 전면적인 감찰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김태현 대대장이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내부적으로 처리? 박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내부적인 처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모님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각자 아이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모두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서도 반드시 받으시고요. 모든 것이 저들을 처벌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최현우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더 일찍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서윤은 최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대위, 당신은 적어도 양심이 있었소. 보고도 했고 오늘 진실을 말하는 용기도 보여주었지. 하지만 앞으로는 더 용감해야 할 거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서윤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들에게 군기가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군인이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을 괴롭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황진철 상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황 상사,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느껴야 했던 감정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알겠습니까? 박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입니까? 저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박서윤입니다. 해병대 제1사단 14면대에서 발생한 병사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립니다.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국방부 합동조사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검찰에도 즉시 사건을 이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은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해병대 제14면대에는 국방부 조사팀과 군검찰 수사관들이 파견되었습니다. 박서윤의 신고 이후 상황은 급물살을 타고 전개되고 있었죠. 부대 곳곳에서는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고 간부들은 하나씩 조사실로 불려나갔습니다. 박서윤은 조사팀장인 육군 준장과 함께 부대 내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추가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병사가 총 12명입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황진철 상사 외에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서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대대장 김태현 중령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때 조사실에서 김태현 대대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박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현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요? 박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최현우 대위가 분명히 보고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김태현은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황진철 상사에 대한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던 그도 결국 쏟아지는 피해 병사들의 증언과 명백한 물증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황진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군기를 잡으려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병사를 상습 폭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대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간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 대위는 임시로 중대를 맡아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간부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민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나선 것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엄마 덕분에 다른 후임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박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대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서윤은 아들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 자체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며칠 후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황진철 상사와 다른 가해 간부 3명은 군검찰에 구속 기소되었고 김태현 대대장은 직위 해제 후 강등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병영문화 혁신 프로그램이 시행되기로 결정되었죠.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방문해 모든 병사들과 만났습니다. 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병사들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준 덕분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밝고 희망찬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정의와 용기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 민준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서윤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죠. 연설이 끝나고 박서윤은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영원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박서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여기서 만든 작은 변화가 다른 모든 부대로도 널리 퍼져나가야 해. 차창 밖으로 해병대 부대가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의 불씨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 어머니 아들 구타 사건 직접 해결. 병역 문화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을 열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서윤은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군이 바뀔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요. 3개월 후 해병대 제14면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방부의 전면 감사와 병역문화 혁신 시범부대로 지정되면서 모든 것이 뿌리부터 바뀌었죠. 황진철 상사와 김태현 대대장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을 한 최현우 대위는 그 공을 인정받아 국방부 병영혁신팀에 특별 발탁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은 첫 정군 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 벌어졌던 일은 결코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한 부대가 바뀌면 군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민주는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격려했죠. 어느 날 면회를 온 박서윤에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박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엄마가 평생을 기다렸단다, 아들아.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국방컨벤션 센터에서는 국방부 병역문화 혁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소장이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었고 그녀의 연설은 전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120만을 넘기며 큰 화제가 되었죠. 존경하는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박서윤이 연단에서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뻔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한없이 분노했습니다. 제 아들이 당한 끔찍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박서윤은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 부대에서 보고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부대 생활 만족도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 병사들은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연단 뒤편에는 늠름한 장교 정복을 입은 이민준이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교 후보생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이제 소위 임관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박서윤은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아래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간부들이 병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강군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온몸으로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후임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선임을 대할 때 우리 군은 진정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와 용기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계급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들은 컨벤션 센터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서윤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자신의 훈련소 시절 사진이었죠. 엄마는 왜 군인이 됐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박서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였지. 그리고 너를 지켜낸 바로 그 순간 난 군인으로서도 또 엄마로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해졌단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그게 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요. 엄마처럼요. 박서윤은 그런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변화가 일시적인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도록 자신의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해가 저물어가는 붉은 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깊은 아픔이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커다란 희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군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는 정식으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에서 그는 자신에게 배정된 새로운 후임들을 맞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으로 병사들을 위하고 보호하는 간부가 되겠다고. 박서윤은 아들의 늠름한 임관식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던 변화는 이제 모든 사람의 노력이 더해져 거대한 강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고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